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토너 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토너 부인 역시 칼비테의 교육을 이어받아 가르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테는 우리는 신이 주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매일 음악을 듣고 매일 시를 읽고 매일 아름다운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감 훈련으로부터 교육을 시작한 스토너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대학 어학 교수로 있었던 스토너 부인은 칼비테 교육을 읽고 자신의 아이를 교육으로 성공시킨 부인입니다. 외동딸 위니 프레드가 3살에 시문을 썼고요. 4살 때에는 에스페란토어로 극을 썼습니다. 5살 때에는 시와 소설을 신문에 기고를 했고요. 책으로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1914년에는 자연교육이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교육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토너 부인은요, 오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달시켜야 할 것은 바로 귀다. 귀 있죠? ear. 엄마가 갓난 아기에게 듣기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토너 부인은요, 위니 프레드가 6주 때부터 영어 명시를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낭독해 줌으로써 반복적으로 명시를 낭독해 주었는데요. 이 반복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위니 프레드는 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곡도 역시 매일 연주해 주었습니다. 음감과 색감 교육을 통해서 이 위니 프레드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그걸 통해서 그 스토너 부인은요, 프리즘을 이용한 무지개색을 또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명화, 감상과 조각품 등을 설명해 주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물의 이름을 들려줌으로써 알게 했고요. 예쁜 그림이 있는 그림책들을 보여줌으로써 또 읽어주기도 하고요. 보여줘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것이죠. 스토너 부인은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남자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색감을 잘 발달시키지 않으면은 색에 대해서 개념이 둔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보다 조금 더 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레용도 그래서 중요한 장난감으로 생각합니다. 크레용도 좋은 장난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로 경쟁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주 산책을 다니면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주의력과 기억력을 발달시키는 데서는 아주 효과적인 놀이가 있는데요. 이거 기억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서로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어난 지 6주 때에는 풍선을 아기 손목에 매달아 주면서 이 색은 빨간색, 파란색 이러면서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다른 색으로 바꿔주면서 이 색깔이 또 기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토너 부인은요, 늘 이런 말을 했고 또 이게 그 유아어를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영아기에는 특히 중요해요.
아이의 정신적 발달을 끼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일찍부터 많은 어휘를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아기에서 그러니까 말하면 째째리 말이라 그러는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어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천히 명확한 발음으로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줌으로써 갓난아기 시절에부터 언어 교육이 평생을 두고 그 사람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중 1살에서 5살 때가 어학 능력이 최고로 뛰어난 시기인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어린 아이의 상대가 되어서 놀아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내버려 두면은 아이가 발달할 수 있는 두뇌를 평균 이하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임스 박사는요, 어린아이의 정신적인 것이 일찍부터 훈련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훈련은요, 놀이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책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겠습니다. 독서에 있어서도 일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떠한 목적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죠. 음악적으로 개념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면 이 칠음을 내는 작은 종이 있거든요. 그 종을 가지고 명도 할 수 있고요. 명곡을 들려줌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개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종에서 보면은 저희도 크리스마스 때 할 때 어린 아이들에게 종을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해가지고 그 노래에 맞춰서 종을 치죠. 그러면 고요 한밤이라든지 뭐 징글벨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적인 개념을 심어주려면 이러한 것들을 종을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작은 종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요, 굉장히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4, 5세만 해도 유튜브에 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아이가 한 6세나 7세 된 그 여자애는 라틴어 남녀애가 치는데요. 정말 잘 치더라고요. 어른들 뺨치게 치는데요. 정말 잘 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또 춤도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육체가 아름다웠던 것은 아마도 춤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춤은요, 사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또 음악과 미술이 없는 생활은 정말 삭막하겠죠. 스스로 음악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음악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기를 가르쳐 줌으로써 두뇌 발달을 또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학과 음악과 미술에 대한 소양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때는요, 아이에게 일기를 쓰게 해야 합니다. 위니 프레드는 2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어머니 자신도 일기를 써야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아이의 성장이나 발달을 매일매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자손에게 귀중한 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자손들이 아이를 기를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일기를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크면서 느꼈는데요. 아이가 지금은 저는 초등학교 거의 6학년이 다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말씀과
아이에게 기도와 또 이러한 일기를 통해서 아이가 어떠한 자기 반성도 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됐는지 아이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아이에게는요,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도대체 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를 쫓아가려고 막 도망갈 때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그렇게 놀고 놀아도 그 아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저희 어른과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그 발산할 것이 필요한데요. 자연 속에서 아이를 가르치면 아주 좋습니다. 세상에 자연만큼 재미있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자연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무궁무진해요. 야외에 나가서 동물이나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줄 수가 있겠죠. 새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많고요. 옛날부터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는 악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친하게 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캠핑이나 하이킹이나 또 사진 찍기나 또 물고기 잡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린아이에게는 원예를 가르치는 것은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드닝을 해서 거기서 심고 뭐 파도 나고 야채 같은 것도 기르고 여러 가지 기르면서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니 프레드에게 자연을 노래했던 여러 시인들의 시를 가르쳤습니다. 또 날씨 좋은 날이나 이런 때는 조용한 대자연의 품에 안겨서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함으로써 또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시를 읊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딸에게 이렇게 부인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입니다. 스토너 부인은 동물의 이름, 개, 고양이, 새, 동물들을 기르면서 먹이와 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주의력도 역시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기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스토너 부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지리적 지식을 넓혀주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칼비테 목사님처럼 정말 이 지리적인 지식까지 넓혀주었던 것입니다. 스토너 부인은 사회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키우게 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교육에 이용되는 것 중에서 이야기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아이의 기억을 좋게 하고요.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그 식견을 넓혀줍니다. 아이가 말문이 트이기 전부터 성경과 동화 등을 많이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성경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 카드를 만들어서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림 성경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이해가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 모형을 사용해서 또한 생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스토너 부인은요, 정말 아이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비주얼라이즈 한 거죠. 보여서 모형을 사용하게 한 것인데요. 세상에는 천권만권의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알고만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사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스토너 부인은 위니 프레드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하고 고심했고 그렇게 키우고자 노력을 했은 것입니다. 언어는 눈이 아닌 귀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라틴어는 로망스어의 모태이면서 그것을 배우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디까지나 귀로 배우는 것이지 눈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이라는 말을 13개 국어로 가르쳤어요. 어학을 공부할 때는 그 언어를 어원, 그러니까 어원을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학을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다양한 놀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원을 찾아보는 것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스토너버는 그 수학 놀이를 했는데요. 가게 놀이를 통해서 숫자와 셈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는 스토어에 직접 가서 가게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바꾸는 거,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니 프레드는 5살 때 8개 국어를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할 때는 아이도 좋아하고요. 아주 쉽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이 놀이 통해서 했는데요. 수학 놀이인데 이게 주사위 놀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던져서 주사위 놀이 하는데 15분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 주사위를 6개까지 늘려가면서 놀이를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거. 일단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면은 아주 아이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산수나 대수나 기하학까지 척척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오감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대로 두들기거나 매달리거나 하여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기구도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두들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사실 두들기는 거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죠.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흉내놀이면. 그러니까 제가 흉내놀이 할 때 가장 잘 부르는 놀이,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것은 아이들이 프리스쿨 때 사과 같은 내 얼굴, 그거 아시죠? 그 놀이를 하면서 얼굴을 막 찌푸리고, 호박 같은 내 얼굴은 미웃기도 하죠. 막 그러면서 얼굴을 막 찌푸려요. 그럼 아이도 따라하면서 재밌어하고, 이럴 때 아이의 지능에 아주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흉내놀이 할 수 있는 거. 아이는 본능적으로 능력을 발달시키는 놀이를 즐겨해요. 시각놀이, 구구단놀이, 구구단을 적은 카드를 엎어서 쌓아놓고서 번갈아 한 장씩 뒤집어가면서 가능한 빨리 답을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한 수학놀이 같은 건 놀이를 통해서도 또한 어떠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배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동상놀이가 있어요. 신체를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자기 근육을 통제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렸을 때 커서도 이런 놀이 하는데 참 재미있는데, 어른들도 이 동상놀이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상대가 50, 그러니까는 혹은 100처럼 정해진 수를 세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놀이죠.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또 동상을 만들어 나가는 놀이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체를 조절하는 방법, 근육을 통제하는 방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림 그리기는요, 30분 이상 해도 내버려 두십시오. 요컨대 무엇이든지 아이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만 시키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흥미있게 계속 하면은 그냥 놔두세요. 야, 이제 시간 됐으니 그만해. 그게 아니라 아이가 계속 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죠. 아이가 책을 읽는데 정말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다. 그럼 계속 해야 돼요. 아이는 그 시간이 있고 또 시기가 있어요. 그 시간이 넘어가면 그 이상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흥미로운 시간을
끝까지 우리는 부모로서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놀이든 음식물이든 놀이 친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친구하고만 놀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나이 또래면 이 서열 관계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큰 아이가 놀을 때는 나이가 많은 애가 놀을 때는 그 나이 많은 아이가 자연히 그 형이 되고 또 오빠가 되고 누나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뭐 어떠한 왕이 될 수 있는 그 놀이라면은 그런 놀이로 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서열이 형성되죠. 또 자기보다 낮은 아이는 그래서 같은 친구만 놀지 않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서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놀이의 변화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에는 가드는 어린아이의 그 취미와 인내심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를 시키면 좋다는 것이죠.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그 어머니는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놀아주어야 합니다. 이 무관심은요, 의욕 상실과 불쾌감을 줍니다. 아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정말 관심을 표해주고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집안일을 줄여서라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은 반드시 아이의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저절로 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방관하고 무관심 속에서 아이가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이의 교육에 좀 투자를 해 주십시오. 시간을 투자하고요. 아이에게 클 때까지만, 그 시간까지만이라도 해 주시면 아이는 자라서 정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시고 또 정말 형편없는 아이가 아닌 정말 훌륭한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또 카드놀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는 이 카드놀이를 통해서 기억력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놀이는 민첩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역사, 지리, 수학, 어학 등 모든 분야를 이 카드로, 프레시 카드 있거든요. 카드로 만들어서 스토너 부인은 위니프레드와 함께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노는 일은 어른까지도 젊게 만듭니다. 제가요, 소녀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소녀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프리스쿨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받아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시인 괴테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신이 주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매일 음악을 듣고 매일 시를 읽고 매일 아름다운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드린 것처럼요. 굉장히 어린 아이에게 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익하고 유쾌한 사교 모임도 어린아이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즐거움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책의 선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게 되는 것은요, 최초에 읽은 책이 어떤 책인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읽는 책이 아이의 인생의 진로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문 읽는 습관까지도 붙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는요, 그 습관이 딱 되고 나면은 저절로 커서도 이 책을 안 놔요. 제가 그 성경 공부 셀 모임에 가면 어떤 아이들은 늘 부모와 같이 와도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아이는 저쪽 방에 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다는 것이죠. 늘 책과 붙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습관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나 신문 읽는 것 습관화를 붙여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옛날 이야기는요, 아이의 상상력을 길러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나도 닮고 싶다 할 정도였는데요. 그분의 어렸을 때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게 됐냐면은 아버지가 늘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상력이 길러지고 또 말하는 습관까지도 자연적으로 배웠다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이게 습관화가 되었던 것이죠.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커다란 즐거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절반 이상이 상상 속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상상력을 발달시키지 않으면요, 시인이나 소설가나 조각가, 화가는 물론 건축가, 과학자, 법률가, 수학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요, 역시 옛날 이야기나 이 구전 동화를 실제로 연기해 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참 좋잖아요. 저도 생각나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의 하얀 속살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딱 찝으면서 그 옛날 얘기를 들려준 거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두뇌 발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장난감은요, 완제품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딱 만들어 놓지, 레고 같은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간단하지만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는 장난감들, 특히 총이나 이 위험한 장난감은 들려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성이 있는 그런 장난감은 절대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아이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요, 지능의 개발뿐만 아니라 동시에 품성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성품은 아이가 요람 속에 있을 때부터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린아이의 품성을 양성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임무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엄마의 몫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품성을 기르는데 게을리하는 엄마는 엄마로서의 의무에 불충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에 도덕의 씨를 뿌리는 것은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 박사는 어린아이의 덕육은 요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족한 것은 두뇌가 아니라 품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상은 품성, 건강, 재능의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바로 지덕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품 교육 참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아이의 품성을 양성하려면은 부모들이 먼저 삼가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어린아이는 부모의 복사판이다라고 칼비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마법의 밭과 같아서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행위의 수확이 생기고, 행위의 씨앗을 심으면 습관의 수확이 생기고, 습관의 씨앗을 심으면 품성의 수확이 생기고,
품성의 씨앗을 심으면 운명의 수확이 생긴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운명은 엄마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일찍부터 몸에 익혀야 할 습관 또한 근면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이죠. 근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이며 행복의 근원입니다. 반면에 게으름은 모두 악행의 근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다음으로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자제, 절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은 돈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제가 어린아이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용기도 참 중요합니다. 의지력도 중요하고요. 특히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할 점은 일상생활에서 예의범절인 것입니다. 항상 유쾌한 표정을 짓고요. 고운 말을 쓰고 시간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특별히 주의해서 어린아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정중한 언어를 가르치고 싶다면 아이에 대해서도 항상 정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둘 다 낳고 키우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존대어를 아이들에게 안 가리키니까 그냥 아이니까 그랬어? 뭐 이렇게 반어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정중한 언어, 존경하는 언어가 아이들에게 익혀지지 않더라고요. 커서도요. 그래서 늘 그래서 요자를 붙이라고 아주 했는데요. 그게 잘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어느 학부형 그 유치원 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가둬왔어요. 그 사모님의 전도사님 사모님의 딸인데 그 아이가 제가 유치원 가르칠 때 그 교회에서죠. 가르칠 때 딱 왔는데 아주 똑부러지게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러고서 아주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저에게도. 너무 부럽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사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애초부터 정중한 언어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게 나와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문은 어른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지만 바른 행실은 어린 시절이 아니면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태어난 그대로의 어린아이는요, 모두 이기주의자예요. 그리고 이기심이 많고요. 작은 폭군이며 또 배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은 많지만 자기 스스로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의해서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놔두면요. 아이가 절대적으로 교정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수요일마다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아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홈리스 겸 쉘터가 있는 처치라 그 가정이 있는, 그러니까 혼자 됐지만 가정이 있는 그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전체를 하는데 그 두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하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아이가 너무 짜고 너무 그러니까 완전히 교육적인 그런 면에서는 제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습관이 잘못되어지거나 교육이 안 들어가면 어떤 훌륭한 양육이 안 들어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이제 2살 채 됐나? 2살 반? 이렇게 어린 아이도
그렇게 악을 쓰고 도대체 엄마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은 또 안타깝겠습니다. 들락날락하고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도대체 예배를 볼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도 어린아이에게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거 있죠. 그거는 백악의 근본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대로 배운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나요? 전화를 받을 때 있으면서도 야, 엄마 없다 그래. 아빠 없어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화라고 그러는 그 부모도 있습니다. 그랬을 땐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이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백악의 근본인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선 정신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늘 베푸는 거, 도와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커서 하려면은 그게 습관 하나 그런 것들이 정신이 박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자제는 품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제력이 없으면은 그 성품, 품성은 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일이 딱 부러쳤을 때 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어떠한 이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런 동물적인 그 잠재 의식에서 행동하는 그 6세 이전에 그 잠재 의식을 잘 키워주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행동으로 동물적으로 나올 때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펜서는 어린아이의 교육은 엄마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라면은 어머니는요, 아이를 제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교육도 대물림이지만 이런 교육 자체도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배웠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으로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우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교육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아이를 믿어줄 때 자존심이 생깁니다. 아이를 꾸짖기보다는 이 세상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원칙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품행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트 같은 걸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고 쭉 그게 있어요. 숙제를 했는지 오늘은 뭐 했는지 그런 품행표.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 일주일분으로 이렇게 쭉 써놓고요. 거기서 복종과 예의와 간용, 친절, 용기, 인내, 진실, 쾌활, 청결, 근면, 극기, 면학, 선행 등 같은 것들을 한번 쫙 나열해서 해봐서 이 품행표를 만들어서요. 만약에 오늘 너 아이의 방이 청소가 돼 있으면 거기다 체크해서 나중에 합해서 상을 주는 거죠. 그러고서 참 여유가 있으면은 돈을 또 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용돈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급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의 행동을 바르게 하게 하는 그 품행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라면은 아이를 상대로 외교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외교관은 그 지혜롭고 효과적인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라고 마음대로 그냥 막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에게 욕하거나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막 그럴 때 아이는 그 상처를 그대로 받고 그 애가 컸어도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우리가 외교관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모습 아시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게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엄마라면은요, 아이의 눈에 엄마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짜 여기서 엄마의 권위가 떨어지면 아이들이 조금 크면, 애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가 아무래도 몸이 크잖아요. 덩치가 크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덩치에 눌리지만 아이가 좀 커요. 티네이저만 돼도 어머니보다 더 크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렇게 커지는데, 그러면 그때는 권위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의 눈에 엄마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이의 교육이 실패로 끝났다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행함에 있어서도 지켜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안에서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교육이 실패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단정한 옷차림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 목욕 갔다 오면 하게 하고, 이러한 청결 유지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려면은 아이를 또한 믿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타인에게 신뢰를 받으면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인내심을 또 양성시켜야 되는데요. 아이에게 또 어렸을 때부터 단추를 잠그게 하는 것은 손놀림을 연습시키는 것 외에 남을 돕는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우리 스토너 부인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발을 신고 옷을 입도록 가르쳤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은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이의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칼비트도 누누이 이거에 대해서는 짚어 넘어갔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가 아무리 시시한 질문을 하더라도 절대로 비웃지 말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절대로 우리 부모가 속여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어린아이의 낙원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어린아이의 낙원이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이를 방종하게 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가정에서 예의 범절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아이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이에게 예절 교육을 시키면 절대로 이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불량 청소년은 아주 냉담한 가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청소년을 볼 때 이 가정은 사랑과 기쁨과 웃음의 전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량 청소년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가정을 볼 때 반드시 그 가정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디도르는 인간의 의무는 세상을 유쾌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요, 공포나 근심이나 슬픔이나 증오는 심신, 육체와 정신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이겠죠. 물을 많이 먹이는 것도 좋다고 스토너 부인은 말을 합니다. 스토너 부인은요, 또 모유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먹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식은 어린아이의 건강을 해칩니다. 아이를 많이 웃게 해 주십시오. 웃으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속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요, 부유하게 하며 현명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도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요. 부유하게 하며 현명하게 합니다. 즉 웃음은 부와 장수의 비결인 것입니다. 1분을 웃으면은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웃음 치료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주 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의 자취를 살펴보면 국민 건강의 저하에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건강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유쾌함은 그래서 많이 웃게 하는 것은 유쾌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의 열쇠라는 것이죠. 스토너 부인은 위니 프레드에게 태어나서 6주가 되었을 때 체구가 너무 컸어요. 이 아이가 4개월 된 아이가 같았는데 바깥 공기를 자주 쐬어주고 팔다리 운동을 자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몸이 항상 건강하게 또 아이가 자유롭도록 그 어머니가 신경을 썼습니다. 속사계로 칭칭 동여매 놓는 일이 하지 않았어요. 잠을 재울 때는 이부자리를 가볍게 하였고요. 자유롭게 손을 움직이거나 발로 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갓난아기의 운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가 목욕을 싫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잠자리를 들 때는 이를 반드시 깨끗이 닦도록 하였습니다. 손수건을 또 사용하여서 코밑을 깨끗이 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심호흡과 노래도 가르쳤어요. 이 아이의 폐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웃음 치료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유산소 운동이라 그래요. 웃을 때. 그래서 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심호흡과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루의 일과처럼 산책을 하거나 공놀이를 비롯한 여러 놀이를 했다는 것이죠. 스토너 부인은 딸 위니 프레드에게 3살 때부터 승마 연습과 수영, 보트, 야구, 테니스, 등산, 나무 오르기를 시켰어요. 얼마나 딸에게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했는지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볼테르는요, 바쁜 것은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할 일이 많은 아이는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은 것은 에너지를 그만큼 쏟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에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속에 공포나 근심이나 슬픔, 증오, 불만족 등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은 아이의 심신을 허약하게 만들고 병에 걸리게 하거나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요,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어머니가 그냥 놔두는 것을 봤어요. 한 번은 사실 아는 집에 신방 겸 놀러를 갔었는데요. 그 집의 딸 아이가 굉장히 작았어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아이가 아주 공포스러운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냥 아주 보면은 싫거든요. 근데 그거 공포 영화 보면 밤에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거를 좋아한대. 내가 저렇게 무서운 걸 보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막 익힌 거죠. 맨 처음에 공포심이 갔다가 그게 이제 흥미로운 거로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애들에게는 그 감정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 폭력적으로 이제 결국 변하게 됩니다. 공포심에 있어서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영화나 공포 또 아주 폭력적인 거, 아주 무서운 거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는 되도록이 아니라 아예 보여주지 마십시오. 아이는 얼굴에 온화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꿈나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꿈에 꿀 때 그게 또 나타나서 애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내일의 기쁨과 희망을 안고 잠자리에 들고 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이의 운명은요. 그래서 엄마의 교육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인물들의 못난 자식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은 본인의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아내를 잘못 선택했거나 그들의 아내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위대한 인물의 못난 자식이 낳겠습니까? 너무 자기 일에만 열중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와이프가 아이들의 케어링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스토너 부인은 태교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임신부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치사 선택이 아주 중요하고요. 임신 때에는 유쾌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임신을 해봐서 알고 아이를 낳아봐서 알고 키워봐서 압니다만 이때는 남편이 아주 잘 도와줘야 되고 같이 되도록이면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며 유쾌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라면요. 아이에게 강건하고 쾌활한 정신 이외에도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는 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생각에 잠기며 좋은 음악을 듣고 자연의 미와 예술의 눈을 돌리며 선행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좋은 태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의 교육은 엄마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엄마들의 아이의 교육을 타인에게 맡긴 결과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성격은 물론 그 표정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전염되기 때문에 엄마도 최대한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쾌활하도록 유쾌하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주변 환경을 가능한 한 밝고 유쾌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방은요. 그 공기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 좋아요. 벽은 눈에 편안한 초록색 계통이 좋겠죠. 이불과 요는 가벼운 것으로 해야 합니다. 벽에는 명화나 모사품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걸어두고서 유명한 조각의 모조품도 진열해 두고서 아이 보여주고 감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컸을 땐 이게 무엇이라는 거 또 일깨워 줄 수 있겠죠. 어렸을 때 벌써 항상 보고 왔으니까 전시회 가면 저게 무엇이다 하고 딱 대답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교육은 엄마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것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브레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운명은 권력을 잡은 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인류의 교육자인 엄마를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신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플로톤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하였고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